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정호입니다. 자,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경제 소식으로 저희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조금 전 금리를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4년 5개월 만이냐, 3년 2개월 만이냐 얘기가 분분한데 이제 오랜만에 인하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자,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얼마 전에 해서 우리도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런 의견이 팽팽했었는데 결국 인하를 했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고물가 때문에요.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연 3.5%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함으로써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상하는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됐음을 이제 천명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인하 결정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물가 안정 그리고 내수 부진이 영향이 컸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인하를 하게 된 계기는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물가 측면에서는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2%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요,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미 2.0%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 지표로 보면 그 2분기 기준으로요. 내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소비, 그다음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모든 것이 전분기 대비로 다 하락을 해서 내수가 침체되는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내수 침체라는 비용을 치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인하를 두고 여러 의견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좀 이른 거 아닌가, 부동산 심리 자극하는 거 아니냐, 동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을 텐데 분명 이 부분도 감안을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고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또 다른 게 금융 안정이 되겠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요. 지금 가계부채 상승세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동결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로 이 서울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세,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영끌 수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이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 우려된다 해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한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세,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좀 주춤해졌다라는 것이 그 명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9월 달하고요, 10월 초까지만 해도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 꺾였고요, 데이터상으로.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8,894건이었는데 8월 달에는 6,144건,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지금 4,000건도 미단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률도 점점 9월 둘째 주에 0.23% 전주 대비, 넷째 주에는 0.12%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경제적 효과들 많은 것이 있을 거라 뒤따를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 좀 보십니까? 예, 가장 큰 것은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요.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금리도 낮아지고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낮아지니까요. 예금도 줄이고 그다음에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져서 당연히 소비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기업 입장에서도 대출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늘릴 요인이 돼서 당연히 소비 지출 늘어나고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늘어나서 내수가 살아나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가계 대출 수요가 좀 늘면서 다시 자극을 받아서 대출 규제 강도가 오히려 좀 세지는 거 아니냐, 역풍이라고 할까요, 역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그것은 저도 우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가계대출 증가세나 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지금 억눌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저는 착시 효과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끌 수요랑 그 가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수요 측 요인은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에 추석 연휴 사흘을 빼면요. 주택 구매 목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거 이것을 일평균을 구해봤을 때요. 네. 평균 3,934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9월 달에 예.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근데 이것이 실제로 영끌 수요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영끌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일시적으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게 자율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억누르고 있지만 사실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서 2, 3년 뒤에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초에 다시 대출 규제가 느슨해지면 다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그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좀 주택 가격이랑 가계 대출이 네. 올라갈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인하,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 거기까지 한번 저희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세 이런 압력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시적으로 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인하한 효과를 지켜보다가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1회 정도 추가 인하하는 것을 보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랑 부동산 가격 상승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88 대책을 발표했죠. 예.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그거에 대한 후속 입법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좀 여야 협조를 통해서 빨리 추진을 해서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주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갖다가 좀 정책성 대출이랑 전세자금 대출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그 상한 비율 를 지금 은행권은 40%인데 35%로 낮추는 이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연말 내년 연초까지 한번 가계 계획 세우는데 말씀 한번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